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허니쌤 이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매일 사설 칼럼 55번 미얀마 군부와 수치의 위험한 게임이라는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정의길님의 글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미얀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지난번 사설 칼럼에서 미얀마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서 민주정치가 좀 위협받고 있다, 이런 내용의 사설을 공부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분석이 실려있는 글이어서 선생님이 같이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내용이 좀 복잡해서 쌤이 간단하게 정리해봤는데 한번 볼까요? 미얀마는 동남아시아에 있는 국가예요. 태국 옆에 있고 그 베트남 근처예요. 군사 쿠데타로 군부 독재가 오랫동안 지속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선거를 통해서 정부를 바꾸고 그런 게 없었단 말이죠. 그 가운데서도 아웅산 수치라는 여성 지도자가 있었어요. 미얀마의 민주화 지도자죠. 그러니까 이분과 군부는 서로 반대 세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군부가 쿠데타를 통해서 아웅산 수치를 오랫동안 집에 가두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군부가 이제 좀 이제 수치를 풀어주고 선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민간으로 좀 정권을 좀 이제 바꿨었어요. 그랬는데 작년 11월 그때쯤에 이제 그러다가 이제 군부가 조금 이제 되면서 너무 이제 뭐랄까 자신들의 영향력이 잃어가고 있으니까 그런 군부의 욕심과, 보세요. 군사 독재가 심화되고 있다가 아웅산 수치 여사를 감금하고 그러다가 좀 풀어주면서 조금씩 권력을 이제 군부에서 민간으로 바꿔가고 있는데 군부가 좀 아까운 거야. 이 권력을 주고 싶지 않은 거야. 잃고 싶지 않은 거야. 그리고 또 반대적으로 민주화 세력은 군부 통치를 끝내고 민주적 통치를 하려고 하는데 군부가 자꾸 좀 그래. 그래서 갈등이 이제 심화되고 있는 그런 찰나에 작년 1월 2020년 1월에 미얀마의 그 소수민족이 있어요. 그래서 보겠지만 미얀마는 굉장히 많은 소수민족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로힝야족이 있어요. 그래서 군부가 로힝야족을 거의 소탕했어요. 이거는 인용한 거예요. 원래 이런 표현은 좀 바람직하진 않은데, 소탕하는 식으로 막 학살하고 막 그렇게 폭력 저지르고, 그래서 막 떠나고 막 난민 발생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왜 했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그동안 잘 있다가. 왜 그랬냐, 국민 지지가 올라가거든요. 군부에 대한 국민 지지가 올라가. 국민들이 로힝야족을 싫어해. 또 국제사회의 비난을 막 받아요. 그러니까 군부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을 짓을 왜 했냐, 국민 지지를 받으려고. 여기 또 있어요. 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로 인해서 민주화 세력도 판단을 해야 돼요. 어떤 판단을 해야 돼? 이런 군부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소탕을 지지하면 국민의 지지도 올라가겠지만 국제사회에서 신뢰가 땅에 떨어져요. 민주화인데 민주적인 사람들이 이런 어떤 소수민족을 막 학살하는 것을 뭐 지지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국제적으로 욕먹고. 만약에 이런 군부 소탕을 거부하면, 아니 신뢰는 유지가 되겠지만 국민 지지 땅에 떨어지잖아. 권력을 또 잃잖아. 이러면 이제 권력을 잃어요. 그러면 진퇴양난인 거야. 군부는 도발을 한 거지. 그럼 어떻게 나오나 보자. 민주화 세력은 어쩔 수 없는 선택에서 지지하든지 아니면 거부하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지지하면 이런 일이, 거부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참 진퇴양난의 상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어느 쪽이든 결론은 회피하지 않을 것 같죠. 일단 로힝야족은 되게 학살 당했고, 군부 쿠데타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민주화 세력도 탄압받고 있고, 그래서 어찌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불확실성은 불안이잖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그래서 이것이 국제적으로 좀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 얘기였는데요. 좀 어렵죠. 그래서 이 정도만 알고 있어 보세요. 그래서 군부와 민주화 세력 사이에 권력 갈등이 있다. 그 중심에 로힝야족이 있다. 이들이 어떻게 됐든 학살을 당하고 있다. 문제다.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그 해결 방법이 마땅치가 않다.
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어휘는 두 개만 볼게요. 제노사이드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국제적인 용어인데 집단적으로 어느 한 민족이 한 민족을 박해하거나 살해하는 그런 집단 학살을 제노사이드라고 합니다. 뭐 독일 히틀러의 나치 집단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넘게 살해당한 것도 제노사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질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고치기가 어려운을 뜻합니다. 고질적 어떤 병폐 이런 거는 고치기 어려운 안 좋은 현상들을 고질적 병폐라고 하지요. 자,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미얀마 군부와 아웅산 수치는 위험한 게임을 벌이고 있다. 그 게임은 로힝야족을 놓고 시작됐다. 미얀마의 권력을 다투는 게임이다. 지난 1일 군부 쿠데타는 그 과정이다. 지금 이제 2021년 2월 1일에 군사 쿠데타가 또 일어났다 그랬죠. 물론 도발 시작은 먼저 건드린 거는 군부였다. 미얀마 군은 2017년 8월 초 선생님이 잘못 알고 있었네요. 1월이 아니고 2017년 8월이네요. 네, 다른 걸 봤나 봐요. 미안합니다. 미얀마에 살고 있는 무국적 무슬림 소수민족. 무슬림이야. 종교가 달라. 종교가 다르다. 미얀마는 불교거든. 근데 좀 그래. 불교는 원래 되게 포용하는 건데 로힝야에 대한 소탕작전 그냥 종교는 거의 핑계고 다른 이유가 좀 있어요. 이따 보겠습니다. 소탕작전에 돌입했다. 로힝야 반군이 경찰서를 습격하는 무장 반란을 일으켰다는 이유였다. 소탕작전은 이건 핑계지. 핑계로 봐야 되고요. 소탕작전은 미얀마 내에 140만 명이나 돼요. 75만 명이 난민으로 방글라데시가 이웃 국가고 바로 이웃 국가이고 또 방글라데시는 이슬람교가 국교거든. 뭐 피난을 가고 학살, 강간 등 제노사이드 사태를 동반한 로힝야족 위기를 촉발했다. 불러일으켰어. 미얀마 군부가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잖아. 자기 나라 국민인데. 그래서 국제사회가 욕하는데도 거리낌 없이 이렇게까지 밀어붙인 것은 성동격서를 통한 일석이조의 노림수였다. 이 노림수가 바로 이거야. 군부가 이거 하면서 민주화 세력이 어떻게 선택할 수 없는 아주 민주화 세력을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어떤 코너로 밀어붙인다라는 거지. 성동격서는 원래 왼쪽을 공격하는 척하면서 오른쪽을 치는, 그러니까 군부가 로힝야족을 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미얀마의 민주화 세력, 즉 군부와 반대에 있는 민주화 세력을 치는, 때리는 그런 작전이었던 거지. 자, 그 얘기가 나와요. 이제 그 배경은 미얀마의 소수민족 문제, 특히 로힝야족에 대한 여론과 군부의 전통 역할이다. 여론은 안 좋아요. bad. 군부의 전통적 역할은 민족의 통일입니다. 통일 과정에서 소수민족은 어떤 걸림돌이 되니까 철저히 통제했단 말이야. 군부가. 그 얘기예요. 미얀마는 135개의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이다. 70% 대다수는 버마족이 차지하고 나머지 30%가 다양한 소수민족들이다. 소수민족의 독립이나 자치 문제는 미얀마의 고칠 수 없는 현안 문제이며 바마르족은 대부분 이에 저항감을 갖고 있다. 소수민족의 독립, 자치 문제에 대해서 싫어해. 싫어해. 뭐 한 나라인데 독립한다고 하면 좋을 리는 없죠. 땅 떨어져 나가는 건데. 군부는 미얀마 독립 이후 소수민족 문제를 대처하는 공식 기구였다. 군부가 이거 알아서 처리했단 말이지. 독립 이후 북부의 카렌족 무장 독립 투쟁 등 소수민족들의 독립이나 자치운동을 대처하면서 미얀마의 통일을 지킨 것은 군부다. 이게 바로 군부의 역할이야. 통일을 지켰어. 바마르족 다수는 수치를 지지하나, 즉 민주화 세력을 지지하나 군부의 이런 역할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야. 국민 다수는 군부를 싫어해. 군부를 싫어해서 민주화 세력을 지지해. 그런데 군부의 이런 역할,
그러니까 군부를 싫어하면 군부를 쫓아내면 되는데 군부가 이런 역할을 하니까 쫓아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민주화가 굉장히 더디게 되는 거죠. 이게 문제의 시초가 되는 겁니다. 현행 헌법에서도 군부는 국방, 국경, 내무의 3개 부처를 관할하도록 보장받았어요. 국경 관련 부처가 소수민족 담당이에요. 수치나 민주화운동 세력도 군부의 이런 역할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기형적인 헌법이다. 이상한 헌법인 거야. 이건 그냥 말로 하니까 들어보세요. 원래 헌법은 군부는 그냥 하나의 부처에 불과해야 돼요. 이게 말하면 선거를 통해 선출한 권력이 국방부, 국경, 내무 이런 것들을 임명하는 건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2개의 통치가 있는 거지. 하나는 선거를 통해서 민주화 세력이 정부를 담당하고 또 하나는 군부가 선거도 없이 그냥 담당하는 거야. 이거는 한 나라에 2개의 정부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는 없지. 한 나라에는 하나의 헌법만 있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되면 2개의 헌법이 있으니까 2개의 통치가 되는 거라서 이거는 좀 이상하지. 그런 거예요. 자, 특히 무슬림인 로힝야에 대한 거부감은 더욱 심하다. 바마르족은 대다수의 민족이죠. 로힝야가 미얀마의 역사적인 소수 민족이 아니라 불법 이민 주민 집단에 불과하다. 굉장히 더 싫어하는 거지. 로힝야에 대한 여론은 수치를 지지하는 바마르족 주민뿐만 아니라 민주화 활동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다. 여론 어떻겠어요? 좋아 안 좋아? 안 좋지. 쫓아내라. 이렇게 되겠지. 군부는 로힝야족을 건드려 수치를 올가매려 했다. 민주화 세력을 진퇴양난에 빠지게 했다는 거야. 수치가 이 소탕작전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면 다수 주민들의 지지에 균열이 생긴다. 주민 지지를 못 받지. 왜? 주민들은 로힝야를 싫어하는데 수치가 로힝야 소탕작전을 하지 마라 라고 하면 뭐야? 지지를 안 하게 되는 거지. 지지에 균열이 생긴다? 지지를 받지 못한다 라는 얘기고, 반면에 작전을 지지하면 그래 소탕해 하면 명성이 붕괴되죠. 어떤 그런 폭력, 어떤 그런 거에 저항해서 명성을 쌓았는데 폭력을 지지하는가 말이 안 되죠. 신뢰를 잃게 되는 거지. 수치는 후자를 선택했어요. 작전을 지지했어. 작전을 지지했어요. 그래서 국제재판소에 출석해서 작전을 옹호했어요. 옹호했다. 감쌌다는 거지. 노벨 평화상도 받았는데 박탈해야 한다라는 여론이 일었죠. 수치도 선택했겠지. 국민의 지지를 받는 쪽으로. 국제 지지보다는. 이로써 군부는 수치에게 권력의 한 축인 명성을 훼손하고 자신의 역할을 강화하는 효과를 거뒀어요. 군부의 작전으로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절반만 승리했어요. 바로 지난해 2020년 11월에 총선 선거가 있었어요. 그때 수치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 동맹이 2015년 총선 때보다도 더 많은 의석을 얻으며 압승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명성을 좀 떨어졌지만 바마르족의 지지를 더욱 받았죠. 확실하게 받은 거야. 그래서 군부는 당황한 거야. 의석 확대를 넣었던 수치의 어떤 그 국제 명성을 좀 떨어뜨려 가지고 군부가 선거에서 지지를 많이 받으려고 군부의 어떤 그 권력을 더 강화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군부가 이제 괜히 이제 막 이 선거 결과를 승복하지 못하고 자꾸 이제 회방을 놓는 거야. 부정선거다. 정당하지 못하다. 해가지고 이제 결과를 승복 안 하는 거야. 이런 상태에서 2020년 10월에 11월 총선거 했고, 이런 상황에서 2021년 2월 1일에 안 되겠다 해가지고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정권을 뒤집어 엎었지. 지 맘대로 한 거야. 로힝야 위기부터 지난해 11월 총선까지 과정은 미얀마를 둘러싼 국제 관계도 힘의 관계도 바꿨어요. 요거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여러분들 한번 따라와 보세요. 로힝야 위기 때문에 서방의 비판, 즉 서방 세력, 미국과 유럽의 비판에 처한 수치는 중국에 접근했어요. 중국의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거지.
왜냐면 미얀마랑 중국이랑 가까이 있거든. 앞서 군부가 2011년 민간 권력을 나눴다 그랬죠. 오랫동안 군사 통치를 했다가 국제 여론이라든가 뭐 그런 게 밀려서 권력을 나눴단 말이야. 이거 군부는 싫어했단 말이야. 그럴 때 미국과 수교해서 미국의 지지를 얻으려고 했지. 그래서 중국과만 외교하는 것도 좀 수정했었어. 그러니까 군부는 중국과 외교를 했다가 권력을 나누면서 미국과도 수교를 했었는데 수치가 이제 로힝야족에 대한 사건에서 군부를 지지하면서 미국 등의 지지를 잃게 되자 수치가 다시 중국과 가까이 가려는 이런 복잡한 관계가 됐던 거죠. 로힝야 위기를 계기로 중국은 미얀마에서 군부 대신 수치라는 더 정통성 있는 권력과 손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이다.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의 이권이 있는 거야. 미얀마에서 중국 영향력을 더 잡은 거지. 미국 영향력을 없애버리고 미얀마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더 확대할 수 있는 기회인 거지. 그래서 중국은 얼씨구나 하고 수치의 어떤 접근에 대해서 그래 손 잡았지. 미국은 어정쩡하게 지켜보는 거야. 후튼 나기 전에 중국은 수치와 군부의 타협을 중지했다는 후문도 있어.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양쪽 군부와 수치 세력 사이에는 공존의 가능성은 멀어졌어. 상대를 부정해도 누가 한 명이 죽어야 끝나는 거야. 그런데 그게 끝난다고 해서 자신이 사는 게 아니야. 굉장히 뭐랄까 상처뿐인 영광? 상처뿐인 영광에 불과한 거지. 군부, 수치, 중국, 미국 모두 외통수로 몰리고 있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야. 군부 정권의 재공고화나 수치의 민간 정부의 재확립이 모두 희박해. 거의 없어졌어. 거의 없다. 희박하다. 거의 없다. 두 세력의 역관계가 유동화되는 가운데 힘의 관계가 서로 변화해. 군부 쿠데타를 계속 할 거냐 아니면 민간 정부가 쿠데타를 반대할 저항할 것이냐에 따라서 혼란스럽고 피도 막 지금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미얀마에서 쿠데타에 저항하는 시민들에게 군대가 발포해가지고 시민들에게 총을 쏜다는 거야. 유혈이 어른거린다. 되게 이제 임박해 있다. 미국과 중국 역시 실효성 있는 효과적인 개입은 불가능해요. 왜냐면 중국도 이제 다 서로 자신만의 지지를 얻으려는 세력과는 반대 세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군부는 미국, 수치 세력은 중국. 또 미국과 중국은 또 서로 힘싸고 있거든. 그러니까 마땅히 확실하게 하기가 어려운 거야. 지지와 지지 모두 마땅치 않아요. 미얀마 정리하자면 이 문장 기억해 보세요. 마지막 문단이니까 미얀마 민주화 세력, 즉 수치 여사의 세력은 소수민족 문제에 발목이 잡혔죠. 로힝야족에 대해서 저항했어야 되는데 지지했잖아. 발목 잡혔고 군부는 질서 있는 퇴각, 즉 선거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이제 물러나고 군부는 군부대로 뭐 군사의 원래 역할로 가야 되는데 그거를 못했고 무력에만으로 바꾸세요. 무력에만 기대는 상황이 됐어요. 여기에 미국과 중국의 그레이트 게임,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권력 다툼의 한 복판이 됐으니까 미얀마의 어떤 안정이 어려워질 것이고 그에 따라 미얀마 국민들과 소수민족들은 더 큰 피해를 받게 되겠지. 그래서 미얀마가 되게 독립도 어려웠는데 독립되고 나서도 군부 독재에 신음했었는데 이제 조금 민주화되고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이런 혼란이 생긴 거야. 또 자기들 민족 내부에서 해결할 수도 없고 미국과 중국의 입김에 있고 그러니 우리나라가 해방됐을 때 광복 직후에 혼란스러운 상황과 거의 비슷한 거지. 자기의 일을 자기들대로 결정할 수가 없는 거야. 참 비극인 거지.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 방법이 쉽지 않다는 거지. 이분의 칼럼에 의하면 좀 어려운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정리하는 것 정도만 이해하고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럴 때 미얀마 민중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떠한 역사적 흐름을 이끌어낼 것인가? 우리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피가 흘리지 않는, 다치지 않는
그렇게 원만하게 사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관심 갖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지켜보자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